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모니터 앞에 선 직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새벽 5시 42분, 폐쇄회로 텔레비전 17번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 커다란 백구 한 마리가 등에 작은 생명체를 태우고 센터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12년차 야생동물 구조 전문가 박지연 연구원은 처음엔 새끼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등 위에 작은 생명체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한국 토종 여우 새끼였습니다. 그것도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센터는 곧바로 17개 구간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백구는 새끼 여우를 등에 업고 7.2km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혼자서. 시간을 3시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24년 8월 12일 새벽 2시 30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산림지역. 5살 백구는 평소처럼 자기 영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청각이 미세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풀숲에서 들려오는 가늘고 떨리는 소리.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생후 4개월쯤 된 여우 새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2배 이상 부어올라 있었고 검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살모사에 물린 흔적이었습니다. 새끼 여우는 숨을 헐떡이며 가느다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몸무게 1.8kg, 독사의 신경독소와 출혈독소가 작은 몸 전체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살모사 독은 혈액 응고를 막고 혈관을 파괴합니다. 성체 여우에게도 치명적인데 새끼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물린 지 1시간이면 사지마비, 2시간이면 내부 출혈, 3시간이 넘으면 생존 확률은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백구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진돗개는 사냥견입니다. 오랜 세월 멧돼지와 노루를 사냥해온 혈통. 여우는 경쟁자이자 먹잇감입니다. 산속에서 만난 여우를 사냥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구는 코를 벌른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새끼 여우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독이 퍼진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온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백호를 멈춰 세웠습니다. 새끼의 울음소리? 두려움에 떠는 작은 몸? 아니면 어미를 부르는 간절한 눈빛?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새끼 여우의 몸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떨고 있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조심스럽게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어미 개가 새끼를 옮기듯. 백호는 새끼 여우를 자기 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끼는 너무 약해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47분, 폐쇄회로 텔레비전 1번 카메라. 백호가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백호의 걸음은 빠릅니다. 시속 5km에서 6km. 건강한 진돗개라면 7km 정도는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시속 2.5km. 절반 속도였습니다. 등 위에 새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4번. 새벽 3시 15분. 백호는 작은 계곡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수심은 30cm 정도. 백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등 위에 새끼는 물에 젖으면 안 됐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더 위험해집니다. 백호는 조심스럽게 앞발을 내밀어 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몸을 낮춰 새끼 여우가 물에 젖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을 건너는 내내 백호는 고개를 뒤로 돌려 새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등 위에 작은 생명체는 가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독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잠시 멈춰 서서 새끼를 다시 제자리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9번. 새벽 3시 52분. 가파른 고갯길. 백호는 숨을 헐떡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새끼 여우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백호는 즉시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려 새끼를 다시 제자리로 밀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백호가 목을 길게 뻗어 새끼를 밀어 올리는 모습. 그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자기 새끼를 다루듯.
폐쇄회로 텔레비전 13번. 새벽 4시 38분. 드디어 국도 44호선. 백호는 차들을 피해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 김모 58세씨는 새벽에 큰 백구가 뭔가를 얻고 길을 걷더라고요. 차를 세우고 보니까 등에 작은 동물이 있었는데 무슨 동물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신고했어야 했는데라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17번. 새벽 5시 42분. 백호는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총 이동거리 7.2km, 소요시간 2시간 55분. 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다한 것처럼. 내 다리는 떨렸고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새끼 여우는 여전히 등 위에 있었습니다. 백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박지연 연구원이 달려 나왔습니다.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진돗개가 왜 여기 있지? 등에 있는 건 뭐지? 가까이 다가가자 백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계심. 하지만 박 연구원이 천천히 손을 내밀자 백호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끼 여우는 센터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체온 35.2도, 심박수 분당 180회, 호흡 약함. 밴독 증상은 출혈, 부종, 조직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센터 수의사 이태준 38세 박사는 즉시 항뱀독 혈청을 투여했습니다. 살모사 독은 작은 동물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새끼는 면역력이 약해서 생존율이 50% 이하예요. 이 새끼는 물린 지 3시간 이상 지났고 독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솔직히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액 투여, 항생제, 진통제, 응급처치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백호는 응급실 밖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물과 사료를 줬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끼 여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백호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센터장이 허락했습니다. 저 개가 7km를 걸어왔다면 지켜볼 권리가 있습니다. 센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천군청, 도로공사, 마을 폐쇄회로 텔레비전까지 총 17개 구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백호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출발 지점은 센터에서 북서쪽 7.2km 떨어진 산림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곳은 한국토종여우보건사업 지역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2012년부터 진행해온 여우보건사업. 현재 소백산과 홍천 일대에 약 60여 마리의 여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한때 한반도 전역에 살았지만 1970년대 쥐잡기 운동과 쥐약살포로 급감했습니다.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은 여우들이 2차 중독으로 죽어나갔고 1980년대에는 거의 멸종됐습니다. 이 새끼는 야생에서 태어난 2세대 개체로 추정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최승우 52세 교수는 이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는 강한 사냥 본능을 가진 견종입니다. 특히 여우 같은 소형 야생동물은 본능적 먹잇감이죠. 그런데 이 개는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했어요. 이건 매우 드문 이종 간 양육 행동입니다. 최 교수는 백호의 행동을 3가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새끼의 고주파 울음소리와 페로몬이 백호의 양육 본능을 자극했을 가능성. 어미 개가 새끼에게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신경회로가 작동한 것입니다. 둘째, 진돗개 특유의 귀소 본능과 영역의식. 백호는 자기 영역 안에서 발견한 약한 생명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학습된 공감입니다. 백호는 사람 곁에서 자란 개입니다. 사람이 다친 생명을 돌보는 걸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 경험이 종의 경계를 넘어 새끼 여우에게도 적용된 겁니다. 최 교수는 또한 백호가 센터를 찾아온 점도 주목했습니다. 개들은 병원 냄새를 기억합니다. 백호는 이전에 이 센터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동물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놀라운 판단력이죠. 새끼 여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항뱀독 혈청과 집중치료 덕분에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일주일 후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새끼 여우에게 다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친 다리, 그리고 다리처럼 종과 종을 이어준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백호는 매일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입원해 있는 3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백호를 위해 특별 구역을 만들어줬고 다리가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백호는 그곳에서 몇 시간씩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밥을 먹으면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고 다리가 아파하면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이태준 박사는 말합니다. 처음엔 일시적 행동인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나면 관심이 사라질 거라고. 그런데 백호는 3주 내내 왔어요. 그건 본능이 아니에요. 진심이죠. 센터는 8월 15일 백호와 다리의 이야기를 인터넷 영상 누리집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7km를 걸어온 의리, 진돗개가 구한 여우 새끼였습니다.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30만을 넘었고 일주일 후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5,000개가 넘었습니다. 진돗개 대단하다 디귿디귿 7km면 사람도 힘든 거리인데 등에 업고 갔다니 본능보다 마음이 앞선 거네요. 유유 감동. 백호야 고마워 유유. 이래서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구나. 근데 어떻게 센터를 찾아갔지? 신기하다. 동물도 저런데 사람은 뭐하냐. 한국방송 뉴스 9시는 8월 17일 저녁 2분 30초 분량으로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18일 일면 하단의 백호의 사진과 함께 본능을 이긴 의리 7km 생명구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방송, 텔레비전 동물농장은 8월 25일 특집으로 백호와 다리의 이야기를 30분 방송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7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공개했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함께 담았습니다. 시청률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지구 채널은 한국 진돗개, 부상당한 여우 새끼였고 7km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공영방송은 한국의 진돗개, 독사에 물린 새끼 여우를 등에 업고 7km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백호의 주인도 밝혀졌습니다. 홍천군 내면에서 30년째 농사를 짓는 김창수 67세 씨였습니다. 백호는 5년 전 새끼 때 우리 집에 왔어요. 처음엔 집 마당에 묶어뒀는데 너무 답답해하길래 풀어줬죠. 그 뒤로는 자유롭게 다니게 뒀어요. 밤에는 집에 오고 낮에는 산에 가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네요. 김 씨는 백호가 1년 전쯤 다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멧돼지한테 받쳐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홍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호도 그때 센터 근처를 지나갔고요. 아마 그때 기억이 났나 봐요. 김 씨는 센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백호가 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센터는 백호를 김 씨에게 돌려보냈지만 백호는 여전히 매일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특별히 백호를 위한 출입증을 만들어줬습니다. 명예 구조견 백호라고 적힌. 다리는 3주간의 치료와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센터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다리를 야생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20일 다리는 홍천 여우 생태학습장 인근 보호구역에 방사됐습니다. 백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송 차량에서 나온 다리는 잠시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생명은 10m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백호도 다가갔습니다. 두 생명이 코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백호에게 야생동물보호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상장과 함께 1년치 사료와 간식이 전달됐습니다. 최승우 교수는 이 사례를 정리해 국제동물행동학 학술지에 투고했고 11월에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 진돗개의 이종간 돌봄 행동, 멸종위기 여우 새끼 구조 사례 연구였습니다. 1년 후인 2025년 8월, 센터는 무인 카메라로 다리를 다시 포착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다리는 이제 성체가 되어 홍천 숲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또 포착됐습니다. 보호구역 경계 지점, 백호가 서 있었습니다. 숲을 바라보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카메라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백호와 다리가 10m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을. 다리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백호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두 생명은 그저 서로를 확인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박지연 연구원은 말합니다. 어쩌면 의리는 종을 넘어선다는 걸 백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7.2km, 그 긴 여정은 단순히 거리가 아니었어요. 본능을 이기고 생명을 선택한 여정이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백호는 여전히 홍천 산자락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우보호 구역 근처에 나타나 숲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걸 백호의 순찰이라고 부릅니다. 위급할 때 진짜 마음을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백호는 그 말을 7km 여정으로 보여줬습니다. 종이 다르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새벽, 어둠 속에서 백호가 선택한 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